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표리에 관한 16번째 글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우리가 임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라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검색해 보는 정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증직맥 중경이 가로되 총구 맥부이 긴 부죽 풍이요 긴즉 한이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턴 시틀지간에 이렇게 예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 구별하고 분류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자, 풍한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보겠지만, 풍은 우리가 바람을 맞게 되면, 그러니까 감기죠?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었을 때 위가 손상되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한인즉 영을 손상된다. 보다도, 그러니까 위기영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위 말해서 내경의 설을 갖다가 여기다가 해놓은 거죠. 우리가 일단 여기 나온 글이니까. 그래서 영의가 모두 병이 되면은 골절이 번동하니 마땅히 땀을 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보다는 한이 더 무섭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상세계에서 풍과 한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가금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풍과 한을 부맥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라고는 긴 맥은 그거보단 병세가 더 약간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런 거는, 자, 여기까지는 맥이 부이긴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끝난 건데, 부즉 위풍이요, 긴즉 위한이요, 풍즉 상이하고 한즉 상이, 영의가 구평하면은 이해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 일종의 병리적 개념이고,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맥이 부이긴 하면은 마땅히 발환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들을 갖다가 다 그냥 내경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들도 어떤 현상에 대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 이렇게 있으니까 그나마 내경에 보면은 그럴듯한 어떠한 이런 영의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영의 개념이 과연 사실이냐? 그러니까 위기 영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임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다. 옛날의 해석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청대까지 이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문은 뭐냐면은 맥 부이긴 하면은 발환하면 된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맥 부이긴 하고 골절 번동하면은 발환하면 된다. 이거는 전부 다 맥 부이긴과 골절 번동에 대한 병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해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맥경의 주의가로되 풍의 양이 되고 함음이 돼. 이런 거 참 뭐랄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것도 또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식 세계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를 이런 꿀먹은 저기처럼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위는 양이 되고 영은 음이 되니. 이게 얼마나 이와 같은 개념 논리잖아요. 이런 게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풍은즉 양을 상하고 하는지 음을 상하니 각종 기도.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각종 기류라고 하는 말 저도 이 용어를 쓰죠. 요거는 주역 건계에서 나온 게 건계. 건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 괴자를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괴자를 갑자기 잊어버렸네. 건계. 저도 눈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패단이 생기네요. 예, 건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세계는 끼리끼리 논다 이런 소리예요. 각각 그 이유를 따라간다. 각각 그 이유를 따라서 상하게 한다. 각종 기류라고 하는 거. 거기서 건계에 보면 운종용하고 풍종하다 그랬어요. 예, 운종. 구름은 용을 따라가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라간다. 이런 게 있어요. 각종 기류. 또 이거를 현상세 거기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죠. 운종용하고 바람은 용을 따라가고 풍종호라. 구름은 용을 따라가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약간 현상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지만 현상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 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조선시대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만 명군이잖아요. 그죠? 예. 명군이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분이 딱 나타나니까 집현전에 그 수많은 인재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인재. 자, 이게 바로 운종용, 풍종호인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위대한 수많은 각계의 전문 지식인들이 발굴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지식인과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쓰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운종용 풍종호를 각종 기류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그 발전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왜 훌륭한 지도자들이 없었겠어요? 민족 지도자든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지도층들이 혼탁해버리니까 나라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각종 기류라고 하는 거야. 각각 그 리를 따라간다. 자, 고로 위가 풍을 얻은 지역을 하고 영은 뭐 하늘 동통하니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 원론 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뭔지도 모르고 다 그냥 했죠. 위기영의를 배우면서. 그래서 영의가 구병되는 거로 골절번통을 이루니 마땅히 발환시키고 해표하면 낫는다.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다. 맥부익이 나고 골절번통 하면은 발환하면 낫는다. 이 소리예요. 예. 이건 전부 다 가설이죠. 여러분 가설도 자 가설도 무조건 배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가설이어야 돼요. 증명될 수 있는 가설. 가설이 결국은 증명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콤의 면도리날이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지나친 가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 예. 잘못해서 개념 논리에 빠지면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모순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 예. 부맥은 본래 표에 속하니 진실로 그렇다. 그러나 그 사한 초감의 심한 경우는 그 위기를 얽어매기 때문에 매기 등이 그 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침하면서 긴한 경우도 있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은 마땅히 발열, 신동통 등의 표증으로서 참고해서 살피면은 가히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내용 우리는 지금까지 예전에 상한론을 공부하고 금계유력을 보면서 이런 걸 딱 보면은
그 증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럴까? 실이라 그러죠. 예. 실, 열매실, 사실이죠. 사실을 근거해서 쓴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중경은 증실이 술지죠. 사실을 증거로 해서 기술한 거예요. 이 글들은 사실은 빼버리고 논리적으로만 한 거죠. 자, 또한 혈어 동열자는 맥이 부대하고 반드시 부대하고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어떻게 혈어하고 동열하면 반드시 맥이 부대합니까? 예, 이거는 지나치게 자기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대놓은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음호 수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호 화동이겠죠. 음호 수의자는 맥도 반드시 부대하다. 예, 그럴 수도 있죠. 뇌와 치성자 맥 부대.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친미한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예. 친미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관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딱 보니까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음이 성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음이 성해가지고 양을 밀어내는 거. 이런 경우는 맥이 부대하니, 예. 실질적으로는 치만 고랭한데 열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이 부대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똑같은 개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여 같은 경우는 가히 한 가지 예로서, 자, 한 가지 예로서, 한 가지 예로 부로서 표론으로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부로서 표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소리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땅히 형기, 병기에 외증이 있는지 없는지 참작해야 된다. 만약에 본래 표증이 아니언을 오인해서 표증으로 여긴다면은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런 소리죠. 예, 사람 죽이는 게 손바닥 뒤집는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만큼 쉽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이게 참 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게 사람 안 죽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표증으로 오해해가지고 마왕탕을 써가지고 사람 안 죽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마왕탕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저도 본과 2학년 때 경학전 처음 뭐 이런 거를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표증 마왕탕 하면 무슨 아주 그냥 사람 죽이는 약인 줄 알고 승기탕 같은 경우라든가, 예. 승기탕 같은 경우도 사람 죽이는 약인 줄 알고 이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후세방이라든가 이런 데 잘못 이해를 하고 빠져버리면은 멋있잖아요. 약 같기도 하고 걸쭉하고 약들이. 또 고방 보세요. 약 혀물근해가지고. 그러나 그거를 제가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장경학이 앞에서 그 명리론인가 거기서 명리론에서 처음 얘기할 때 벗고 일척이면 마골장이라고 그게 성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글들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무식경연의 마왕탕을 사람 죽이는 약으로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움, 자기환이라든가 육미주왕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나온 대로 맥이 부대한 경우 안 그래요. 맥이 부대한 경우 보면은 그 맥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아요. 한의사들도. 예. 외감으로 상사해서 외감의 사기에 상처받아 맥태자는 반드시 병이 진전된다. 그러니까 병세가 심해진다. 그래서 사기가 날로 성한 것이나 그러나 반드시 대익이 나면은 바야로 병이
심해진 것이다. 만약에 처음에는 소했다가 뒤에 커지고 점차 커지고 점차 늘어지는 것은 음증에서 양증으로 전환되어서 위기가 점차로 이르는 것이니, 그러니까 A는 B로 여기다. 이거 똑같아요. 예, 문법적으로 음이 양으로 전환되면서 위기가 점차 이르니, 여러분. 자, 여기에서 위기가 점차 이른다 그랬어요. 이런 게 잘못된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차 병증이 해소되려고 하는 조짐이다.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글을 올바르게 쓰려면은 몇 가지는 잘 썼어요. 그런대로 필소의 후대하고 점대의 그 점차 커지고 완만해지는 것은 이거 빼버리고, 이 글을 빼버리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 합당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맥에 대해서 또 저거 하겠지만, 대부분이 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맥이 힘이 있으면 좋다. 맥이 부드럽고 약하면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임상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잘못 쓴 표현이다. 예. 많은 그 기 가운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위기라고 쓰느냐 말이에요. 밥 잘 먹고 저거 하면 기운이 돋으면 그게 위기입니까? 위기만 회복됩니까? 참, 글 쓰는 거 보면 참. 한사가 미해해서 맥이 긴맥 하다가 무력한 자는 나을 조짐이 없는 것이니,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나으려고 하는 기간이 없다는, 나으려고 하는 기미가 없다 해서라고 똑같아요. 대체로 긴 자는 사기며 역자는 옹기다. 이거 참, 속된 말로 해서 골 때리는 글이죠. 긴 맥이 있으면서 무력하대요. 그리고 긴 맥은 사기고 역은 원기다. 이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이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맥을 짚으면서 사기고 원기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까? 긴 맥이 나타나면은 보통 힘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래요, 이런 거는. 그래서 긴 맥을 있는데 힘이 없으면은 사기가 남음이 있고 원기가 부족한 거고, 원기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사기를 내쫓을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증상이 임하는 자는 반드시 원양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면은, 충만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여러분 원양이라 그랬어요, 원양. 예. 이거는 자기만 사용하는 용어죠. 물론 다 어느 정도 통밥으로 알죠, 우리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이와 같은 말이 올바른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허사론이라든가 실사론, 이관론을 그 문자론의 세계에서 세 개로 글 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공부를 소위 말해서 경학이라든가 의학인문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면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나이 30대까지 그래도 여러분 저는 외골수적인 그게 강하게 올인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대 학문이라든가 뭐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오로지 그냥 고문에 그 매몰돼 가지고 제가 한문에 한 15년 동안은 정말 세상과 담 쌓고 고문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글을 못 읽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입니까? 제가 만약에 경우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문체가 다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사론을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분. 허사, 실사, 이간. 이거는 이간문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 자, 이와 같은 논리 같은 경우 잘못됐다, 사기다, 원기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다. 자, 맥이 원양이 점차적으로 충만하게 시키면, 시키게 되면은 맥이 점차로 힘이 있고 소맥에서 대맥으로 되고 허에서 실로 되고 점차 홍활하게 하면은 양기가 쌓이게 되고 쌓이게 돼서 그 달표하니 표에 이르게 돼서 죄송합니다. 요거를 잘못 끊었네요. 요거를 양기가 점차 달아서 표장해이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예. 제가 쓰면서 다시 검색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양기 점달, 양기가 점차적으로 달해서 표가 장차 해소된다. 자, 이 사람은 양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예. 양기를 생명을 생기라고 본 거죠. 그러면은 이런 데에 익숙해지다 뭐 자기도 모르게 음기를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음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글들을 잘못 읽으면 인식이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보양만 시키면은 결국은 양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양기를 회복시키면은 우리 몸이 좋아진다. 이러한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경학은 부자재를 굉장히 많이 써죠. 예. 그것은 하나의 일면이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날로 무력해지고 긴맥이 날로 심해지면은 위험해지는 조짐이 된다. 뭐 그냥 개념적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읽어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소문에 나와 있는 글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운백도 이 글을 상한논익에서 인용을 하면서 중경의 방은 중경은 실본 내경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모두 내경에서 보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 병은 반드시 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표증이라고 하나 뇌로 말미암아서 외에 미치면 이거는 병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예,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병세. 예, 병세에서 보면은 어디에 병이 있으면은 반드시 어디로 영향을 미치죠. 예, 이게 병세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경외가로되 자, 뇌에서 안에서 외로 미치는 경우는 병의 뿌리가 뇌에 있으니까 조기뇌하고 외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온 경우는 병의 뿌리가 외에 있으니 치기외하며 안에를 따라서 외로 나가되 밖에서 더 병증이 심해진 경우는 먼저 뇌를 치료하고 나서 외를 치료하고 외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왔는 경우가 있죠. 들어왔는데 병세가 뇌에서 더 심해지는 경우는 먼저 외를 가볍게 치료하고 나서 안을 조절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내외 선운이 불갑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중경이 정말로 이것을 보고서 이와 같은 논리를 보고서 처방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경이 먼저 내경은 한나라 때 한나라 거의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때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땐 편집이 됐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은 황제 내경의 설들은 이미 전국 시대에 약간 유행했던, 그것이 책으로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설들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라 중기에 들어와 가지고 1차 편집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내경은. 자, 그리고 상한론은 역사적으로 중경이 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상한론은 갑자기 또 생각이 이렇게 안 나네. 진나라 누구죠? 유명한 왕숙하. 참나. 왕숙하가 편집을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편집이지만 그거를 찬차했다고 그랬잖아요. 찬차가 편집이죠. 네,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경이 죽고 나서 중경의 기록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경의 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중경과 왕숙하는 한 50년, 30년에서 50년 정도밖에 시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숙하가 조금 세월이 안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방들을 다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법이 나온 거죠. 이것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사람들의 어떤 그 편집 교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내경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의 이론적인 내용들이 이와 같은 상한론의 한토화법으로서 수많은 병증과 괴병을 경험하고 나서 이와 같은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글 쓰는 데 있어서 중국 사람들의 그 아주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도덕경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부류예요. 우리는 노자를 굉장히 신비주의적, 그리고 수양서로 많이 지금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아주 나올 적마다 원래는 노자는 통치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중국 사람들은 원래가 사실적인 거를 추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고대 문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를 해가지고서 노자라는 거 하는 도덕경을 편집을 한 거예요. 노자 편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덕경은 진나라 후기에서 한 조에 편집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논문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이미 그것은 거의 한 100년 전에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자꾸만 무시를 하고 노자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노자라고 하는 어떠한 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했을 때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나라가 나중에 월나라 저기에 의해 가지고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피기 위해서는 먼저 굽힌다. 공을 세우면은 몸을 뒤로 물리친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보면 공을 세웠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큰 공을 세우고 살았으면 역적으로 죽었겠죠. 그러니까 공을 세우고 몸을 물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그 사건들을 다 빼버리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첫 장에 도가 놓으면 비상도라 그랬죠. 초기에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경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글쓰기거든요. 도가 도면 비상도다.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된 도가 아니다. 새로운 문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맹자 시대에 공선령이라는 사람이 백마 비마론을 썼잖아요. 흰 말은 말이 아니다. 이 문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우연히 나온 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어떤 분이 논문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아무런 생각, 경험도 없이 어떠한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론이라고 하는 임상 경험을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표의했다 그런 거예요. 표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소문의 글 가운데 상당 부분은 후세에, 상한론보다 더 후세에 만들어진 글들이 조작되어서 들어가 가지고 마치 황제와 기백이 대화하면서 터득했다고 하고 중경이 이 이론에 의해 가지고 처방을 만들었다. 이건 다 소설이죠. 예. 소위 말해서 전도가, 예, 전도된 거죠.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문헌은 서로 베끼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 가운데 노자의 도덕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자의 도덕경을 보기 위해서는 그 초기에 한비자하고 회남자에 보면은 노자의 해석 방법이 나와요.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 이와 같은 글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에 있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해로, 유로 이런 식으로 책에 편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노자의 도덕경을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압축시켰구나. 감춰버린 거예요. 그 사건들을. 그런데 초기 문헌들, 한나라 때 진나라 말에서 한나라 초기의 문헌들 보면은 노자의 도덕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물론 한비자의 글도 상당 부분은 다 위서예요. 몇 개만 한비자가 쓴 거고 뒤에 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보기엔 3분의 2 정도는 전부 다 위서라고 보면 돼요. 회남자는 유한이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위서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거기에 보면은 노자의 도덕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나라가 무너지고 삼국시대 위진 남북초가 진행고 수당이 되면서 노자의 그 소위 말해서 도가가 도교로 되고 해석하기 변질이 됐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글도 사실은 중경서의 치료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논리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중경이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처방을 만들었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넌센스예요. 예. 그래서 소문의 원리는 상한론의 치료 경험을 통해 후인들이 소문을 편집하는 과정적인 산입한 것이다. 예. 이거는 뭐 제 주장이지만 얼마든지 뭐 비판받을 수도 있고